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사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그동안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 조정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조정이라 하더라도 그 조정을 그대로 현재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정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요. 시장의 특징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선도했던 최고의 급등주죠. GB 하이텍 같은 종목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하지 못한 채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리차드 양의 최적 포트폴리오 8개 종목, 삼성전자, 삼성전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재 원익 IPS 같은 그런 종목들, 거의 파트론도 있고요.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있죠. 이런 종목들 종목별로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날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11월 22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 3시간 동안이고요.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입니다. 샤모니 홀에서 현재 개최를 하고요. 7호선 청담역 13번 출구로 쭉 걸어오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주 내용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특히 그 가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아주 유망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할 수는 없죠. 그 중에 핵심되는 종목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시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꼭 한번 참석을 해 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을 볼 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현재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은 별달리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자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이 여전히 그 랠리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2단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단계 무역 협상 그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랠리가 현재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11월 달에 산업생산도 사실 그 10월 달치는 조금 안 좋게 나왔던 건데 그것을 만회하고도 충분할 만큼 전월 대비 1.1%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랠리를 충분히 정당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만 기술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다우지수는 현재 121선권의 이격도가 그런 정도로까지 벌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다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차트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기, 장기 이평선과는 상당한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요. 단기 이평선의 대표적인 이평선이 현재 21선이죠. 단기 이평선의 이격도가 107%가 넘어가요. 107.5%. 20일 이격도가 105%만 넘어가도 다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현재 기술적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와 관련돼서 다소의 최소한 횡보 조정 내지 약간의 지수 조정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크게 해치는 그런 정도의 조정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루고 짐작할 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선현물, 현재 외국인들이 동시, 지금은 개장 초에는 선물까지 동시 순매수를 했던 건데요. 지금 현물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상황은 조금 이따 들여다보도록 하고,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외국인들의 현 선물 최근 오늘까지 8거래일 동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일단 현물 쪽에서 무려 1조 4천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9,800억 원이나 됩니다. 총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하는데 삼성전자만 9,800억 원이 정확히 70%나 됩니다. 거의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하고 있는 것이나 진배 없다 이렇게 설명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삼성전자에 집중하고 있다 또는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은 더 특기할 만합니다. 최근 8거래일 동안 지지난주 금일부터 오늘 전일까지 선물만 무려 5만 9천 계약을 롱을 쳤습니다. 롱을 쳤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규모가 대단합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오늘의 스쿱으로 현재 대입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현재 약 7거래일 동안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했는데 오늘도 또 매수해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단 말이죠. 1300. 지금 현재 오전 10시 52분입니다. 얼마 안 지났죠. 그런 상태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했다는 것이고 다만 코스닥은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은 매도를 하고 있는 1650개. 비록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간 8거래일 동안 무려 6만 계약 정도 매수한 것을 따져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선물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속성이 강하므로 역시 선물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기존을 유지하되 선물을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기관들이 선현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까지 선물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시브 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패시브 펀드, 지수 추정 펀드가 ETF 같은 경우죠. 그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매도가 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기관들이 매도하는 것이지 그들의 시각이 현재 시장이 꺾였다고 보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추세적인 관점은 여전히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장면이다. 즉 현재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좀 길게 보고 지금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기관들은 ETF 등의 지수 추종 펀드이니만큼 단기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춰진 채 현재 상황은 기술적으로 현재 바람직한 조정 또는 아름다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얼마만큼 길고 또 깊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또 연말 연초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시점을 맞이해서는 글쎄요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정을 의식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 이런 흐름에 부합되는 핵심 종목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팔지 말고 그냥 가자. 다만 DB 하이텍 같이 지나치게 과열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적으로 약간 물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테크닉만 좀 발휘하면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판도 측면에서 볼 때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목이 약간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순환매 관점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같이 헤아려 그들의 단기 매매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IT가 핵심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일부 바이오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지온, 젠백스 기관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큐리언트 같은 종목들 또 HLB 등 대표적인 바이오주 특히 대중적인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매수 보유하기보다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G, 순환매 차원에서 5G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KMW, 오이솔루션 등 해당되는 종목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 전통 산업주들이 별반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철강주들이 괜찮아요. 포스코 등의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죠. 포스코, 동국제강 이런 쪽입니다. 인천제철도 있고요. 현대제철도 있고요. 철광석 가격이 안정돼 있고 중국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에 나올 때 보통 한전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금년보다 내년입니다. 있습니다. 그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포트폴리오 한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T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약간 산발적이긴 합니다만은 의미 있는 종목들이 군데군데에서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서 AP 시스템이나 또는 힘수 이런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DB 하이텍은 신한 투자 금융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과열된 현재 사실 이 정도면은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스트 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테스나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는, 포함시킬 수 있는 후보 종목으로 올려다 놓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입니다. DB 하이텍인데요. 상당하죠. 현재 우리 시장 최고의 급등주고 또 급등한 만큼 선도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한투금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8인치 파운드리 수요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CIS 내지 PMIC 부분에서 상당한 수요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CIS는 CMOS 이미지 센서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CIS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 쪽이고요. 카메라 스마트폰에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MIC는 전력관리 반도체입니다. 이쪽 부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많이 장착이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이쪽에 현재 8인치 파운드리가 크게 그 수요가 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로 스마트폰 시장이 전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해서 선두업체, 이쪽 부분의 최고의 선두업체는 TSMC인데 TSMC도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TSMC가 받지 못하는 수요가 오히려 흘러 넘쳐서 현재 DB 하이텍으로까지 혜택이 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낙수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장이 크게 지금 현재 성장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 4분기 영업이익인데요. 2141억,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3.7%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60억,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한 80%가량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금년부터 이 시장이 커지고 또 이 해당되는 핵심 종목인 DB 하이텍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빅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인데요. 지금 금년까지는 그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내년은 조금 달라요. 2020년 내년에는 총 매출은 한 8,585억 원. 금년 대비죠. 금년 대비 내년 실적은 6.1%, 영업이익도 1,903억으로서 금년 대비 내년에 그 영업이익 증가폭은 약 6%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은 작년에 대비해서 폭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성장은 해도 그 좋아지는 속도, 좋아지는 정도가 약간 둔화가 되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이와 같은 모양새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긴 좋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현재 탄력성은 다소 둔화될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건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전방산업의 베이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IoT, 사물 인터넷이죠. 또 빅데이터 시대, 또 이와 관련된 수요가 현재 늘 수밖에 없다. 그 수요 기반이 워낙에 탄탄하고 또 확대 일로에 있다는 것에서 그 성장성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생각보다 커요.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과 현재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실제 호전 속도가 현재 신한투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보는 게 맞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크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2개월 선행 내년 실적 기준 현재 PER이 8.9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업이익률이 상당하죠. 매출이 현재 가령 이번 4분기 매출이 2,1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 예상 규모가 460억이니까 대략 영업이익률이 23%나 돼요. 그만큼 동부분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영업이익률은 내년도 유지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온 거 빼고서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적당하게 조정을 받은 그 저점에서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5일선 정도 이하, 주가로 본다면 23,000원 정도 이하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23,000원 이상에서 25,000원, 27,0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담을 조금 의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조정을 받든 안 받든 이 종목만큼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만큼은 대장주는 그렇습니다. 리차드 양의 핵심 포트폴리오 종목에서는 이 종목이 비껴나갔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현재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좀 타이밍을 늦춰서 24,000원 이하, 24,000원 이하에서 타이밍을 노려보자는 정도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목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무조건 매수 보이고요. 삼성전기는 역시 대형주이만큼 조정을 현재 부드럽게 반응이 있다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특별한 악재가 있는 상태는 아니죠. 몇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MLCC, 특히 내년이군요. 내년에 MLCC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고, 애플향, 연경성 PCB와 관련된 매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으로, 또 카메라 모듈 시장도 괜찮아요. 그 모멘텀도 MC넥스가 보여주고 있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점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장용 MLCC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 성장 동력도 한 개씩 두 개씩 장착되고 있다는 것에서 비록 PER이 낮지는 않지만 PER은 15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크게 무리 없는 가격이다 하는 것에서 저점에서 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분위기로 봤을 때는 11만 5천원 정도이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역시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이솔루션인데요. 현재 시장이 지수 조정을 받고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온다 했을 때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KMW나 뭐 다른 종목도 있겠,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오이솔루션으로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년도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0개 도시에 현재 5G 망이 깔린다는 건데, 광트랜심으로 하고 있는 오이솔루션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5G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익성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주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3,200원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4만원대, 49,000원 잡자고 했지만 53,000원대도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차트선을 봤을 때 55,000원대 걸려있는, 이전에 걸려있는 그런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단계별로 매수하거나 일정 부분 한꺼번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중기적으로 목표 가격은 일단 6만 원인데 내년 한 1년 정도를 본다면 7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익 IPS는 뭐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는 과정 속에서 이건 조정을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 보유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매수를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34,000원 이하면 좋은데 현재 34,000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어서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개념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겠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이 가격에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담 때문에 그 부분은 헤아려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48,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48,000원, 45,000원 정도. 원래는 4만원인데 약간 이제 늘렸습니다.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낙 현재 전방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런 정도고요. SAP 반도체가 이거는 제가 차트를 다시 한번 켜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SAP 반도체가 모멘텀이 아주 강한데 사실은 이 시장 최고의 선도주는 지금 당장 DB 하이텍 또 MC넥스 이런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SAP 반도체도 그 가능성을 보여줄만 하다는 것이죠. 현재 실적과 관련돼서 SAP 반도체는 뭐 현재 당장 D램이나 또는 낸드 이쪽에도 모멘텀이 강하고요. 패키지 그쪽 D램의 패키지와 관련돼서 강력한 실적 호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현재 필리핀 법인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죠. 또 중국 법인은 시스템 반도체 LSI라고 하죠. 내년부터 중국도 시스템 LSI 등 낸드 등 아주 적극적인 반도체 굵기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초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SAP 반도체도 중국 법인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탄력성은 현재 DB 하이텍보다 못하지만 전체적인 SAP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나 전방 산업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DB 하이텍 못지않게 추세적인 상승과 또 가파른 상승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후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2의 시장 선도 종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4,000원 이하면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3,500원 이하면 무조건 잡자 했던 건데 지금 이 가격에서 또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물론 차트상으로는 약간 조정이 더 나올 거는 같아요. 그걸 의식한다면 3,700원대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일 때는 아니다 하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은 내년도 1월 중순경에 JP모건 헬스케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전에 현재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수 보이고 또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지금 매수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지금 뭐 거의 바닥권이죠. 뭐 약간 밀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약간 현재 148,500원인데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이 IT가 선도하는 분위기에서 약간 외지는 현재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너무 또 IT로 가는 것도 안 좋으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제가 선정해 드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탄력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낮은 가격에 있는 데다가 낙폭과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이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정제 마진 현재 배럴당 1.1달러 거의 뭐 기록적인 정도 수준으로까지 현재 지금 정제 마진이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 중국발 모멘텀에 의해서 빠르면 내년 1월달 가파르게 정제 마진이 정상화. 지금 BEP, 손익분기점의 마진이 배럴당 한 5달러 정도 됩니다. 그 이상 5달러를 넘어서 8달러 내지 9달러. 더 분위기가 좀 1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 그냥 급등을 하거든요. 크게 빠질 거 없는 데다가 분위기가 맞아떨어지면 크게 올라가다. 따라서 이 종목 미리 우리가 들어가서 기다려보자. 전략적 배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원익 IPS에 그렇게 했듯이 SK이노베이션은 그렇게 미리 들어가서 깔아놓고 배치를 해놔놓고 있어보자 하는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종 삼성전자, 위솔루션, SK반도체, 삼성바이오로직스, 파트론이 빠졌네요. 파트론은 나쁘지 않아요. 파트론도 이것도 금년보다는 내년입니다. 특히 현재 안테나도 있지만 파트론 같은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역시 카메라 모듈입니다. MC넥스, 또 LG이노텍, 삼성전기, 파트론 이런 종목들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파트론이 다른 종목과 약간 다른 것은 현재 중고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용이 아니고요. A 시리즈의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중저가 스마트폰도 고사양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내년도 갤럭시 11이 나오면 그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인데, 그것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또 경쟁적으로 스마트폰을 고사양화 시키면서 배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이 종목이 금년 초 2018년 작년부터 금년 6월달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을 재현시키는 N자, 장기적으로 N자 형태로 올라갈 소지가 좀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매수할 기회다 하는 점에서 이 종목을 특별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건 너무 서두를 필요 없겠습니다. 자, 이럴 정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종목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어쨌든 잘 판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